학교 문안수업 오늘 2024년 정기 워크샵 양자 정보 학술 대회 정기 워크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연사를 모셨고 어, 익숙하지 않은 저희들 양자 정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오늘 흥미롭게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으로 지금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의 황민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볼텍스 레이징 모드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 주실 것 같은데 모두 안 들리시겠지만 여기 현장에 한 6분, 7분쯤 와 계시거든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의 황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초청해 주신 양자정보학술회 그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볼텍스 Raging Mode from the Topological Photonics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및 어떤 토폴로지컬 차지 관련 연구 주제를 레이저 모드와 결합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레이징 모드들을 유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계에서 뭐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모팔이죠. 보석과 혹은 나비의 날개 모양을 자세히 관측해 보면은 실제로 발광 물질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미세한 마이크로 단위의 어떤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이 패턴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고 이 포토닉 크리스탈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블로우 시엄에 대해서 웨이브 벡터에 대해서 쭉 에너지 밴드를 그릴 수가 있는데 가장 왼쪽 끝에 보이는 바로 포토닉 에너지 밴드를 그려보게 되면은 재밌게도 우리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관측함으로써 재미있는 레조넌스 모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특한 레조넌스 모드들을 잘 튜닝해서 관측해가지고 어떤 재미있는 레이징 모드들을 유도할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의 연구 필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어떤 응지물질 물리의 컨셉을 포토닉스로 가져와서 적용해보는 연구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디스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흔히 말하는 토폴로지컬 디펙트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레이징 모드를 연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옵티컬 바운드 스테이트 인 더 컨티뉴움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멀티폴러 토폴로지컬 코너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제가 재미있는 구조체들을 갖고 왔는데 이 구조체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나눌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귤과 스푼은 어, 오더 0의 지너스로 하나의 구조체로 지오메트릭 페이지로 묶을 수가 있고 도넛과 컵은 각각 홀이 한 개씩 뚫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지오메트리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전자는 주전자 입구와 손잡이 두 개의 홀이 있기 때문에 세컨드 오더 지너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일종의 지오메트리 페이지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역시 일반적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트리비얼 미러와 트리비얼 미러 두 개가 결합된 형태를 가정해 보면은 첫 넘버가 전혀 바뀌지 않는 0에 해당하는 두 가지 컨덕터 밴드와 밸런스 밴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가정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밴드 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토폴로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재밌게도 특정 웨이브 벡터에서 SP 밴드 사이에 인버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인버전 때문에 쭉 밴드를 따라서 적분을 하다 보면 첫 넘버가 원래는 0이었는데 1, 2, 3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인버전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비얼 미러와 토폴로지컬 미러를 서로 결합시키게 되면은 경계선에서 재밌게도 첫 넘버가 뉴트럴라이징 즉 갭과 갭 사이에 이 뉴트럴라이징 되면서 스테이트 하나가 경계선 혹은 경계
연 이런 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요거를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토포로지컬 인슐레이터의 에지 스테이트 혹은 뭐 코너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역사를 쭉 트렌드를 살펴봤는데 재밌게도 처음에 2017년에 포토닉 크리스탈 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굉장히 강하게 걸어서 실제로 마치 미국의 어떤 한 텍사스주였던가요? 요 그림을 그대로 본따서 웨이브 가이드를 따라 쭉 만들어낸 레이징 모드를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건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마그네틱 필드를 강하게 드라이빙하는 것이고 재밌게도 그 다음에는 18년에 이제 어 마그네틱 필드를 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마그네틱 필드 없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를 처음 소개한 게 바로 링들의 어레이를 통해서 마그넷 프리한 토포로지컬 인슐레이터 에지 스테이트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단순 퍼스트 오더가 아닌 세컨드 오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파란색과 파란색의 에지 스테이트 그 사이에 세컨드 오더의 밴드 갭을 찾아내는 연구를 했고 이 찾아내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에지 스테이트와 에지 스테이트 사이의 코너점에서 발생하는 세컨드 오더 토포로지컬 인슐레이터 스테이트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코너 스테이트 하이어 오더 토포로지컬 인슐레이터들이 쭉 2019년에 보고가 됐는데 제 연구는 이제 바로 요 코너 4개가 모였을 때 19년에 발견된 어떤 이런 단일 아이젠 벡터 코너 4개가 모였을 때 싱글 아이젠 벡터가 2019년에 보고되었고 그래서 제가 관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코너 스테이트의 결합이 과연 단일 아이젠 벡터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4개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림으로는 제가 디자인하고 있는 포토닉 크리스탈 유니셀에 대한 정보인데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림과 같이 홀 사이즈가 쭉 그래주얼리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은 재밌게도 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모노폴, 다이폴 순서대로 SP 순서대로 있었는데 이 지오메트리만 바꿔줘도 다이폴, 모노폴 형태로 인버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점은 이 두 가지 형태의 레티스를 서로 결합해서 붙이면 인터페이스에서 에지 스테이트가 빨간색 점처럼 나타나게 되고 재밌는 점은 에지 스테이트와 벌크 사이에 여전히 밴드 갭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 밴드갭 사이에서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왼쪽 그래프는 계산 데이터고 오른쪽 SEM 사진은 실험 데이터인데 이제 요 포토닉 크리스탈 제작해서 스펙트럼을 쭉 관측해 보니 4개의 코너 스테이트와 4개의 에지 스테이트가 레조넌스 모드로 발견하였고 각각 그림과 같이 코너를 펌핑하면은 C1, C2, C3, C4의 포지션에 각각 4개의 서로 다른 웨이브 벡터 웨이브 랭스가 관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지 모드도 4가지가 관측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충분히 캐비티가 큰 상태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캐비티를 줄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코너 4개가 굉장히 콤팩트하게 줄어들어서 이 토포로지컬 코너 스테이트가 서로 커플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견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4개의 아이젠 코너 스테이트들이 서로 결합하게 되면은 다음 수식과 같이 해밀토니안을 non-Hermitian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이 커플 모드 이퀘이션을 잘 허밋하게 풀어내면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아이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에서는 사실 저 모노폴 형태 하나만 아이젠 벡터를 보여줬었는데 사실은 해밀토니안 한번 잘 풀어보면은 4가지 아이젠 스테이트와 4가지 아이젠 밸류를 구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이제 타이트 바인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복잡한 해밀토니안을 그냥 시뮬레이션을 풀어봐도 4가지 아이젠 스테이트가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 각각 쿼드러폴, 다이폴 1, 2 그리고 모노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 바인딩 외에도 실제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도 4개의 코너 스테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코너 스테이트를 굉장히 아까보다 훨씬 더 콤팩트하게 가까이 붙여가지고 광 펌핑을 통해서 레이저를 만들어 보니 실제 이미지는 4개의 코너에서 동시에 빛이 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분광시켜서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해보니 각각 파장대가 서로 스플릿된 상태로 쿼드러폴, 다이폴 1, 2 그리고 모노폴 형태의 4개의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연구는 4개의 코너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커플링 시키는 연구였고, 이제 이 다음에는 더 콤팩트하게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이 토폴로지컬 레티스가 벌크 형태로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볼텍스 레이저와 이 디스클리네이션 연구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볼텍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얼 공간에서 계단의 어떤 어셔 페인팅이라고 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계단 그림이 있는데 리얼 스페이스에서 지오메트리는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힐버트 스페이스 혹은 페이즈 스페이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0과 2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 파이, 플러스 파이가 서로 같은 값을 갖는 페이즈 스페이스에서는 이런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하다는 이런 페이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특성을 우리가 실제로 빛에 대해서 보면 앵귤러 모멘텀이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은 뭐 스핀 앵귤러 모멘텀 혹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두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가지 스테이트가 아닌 오더에 따라서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쭉 다양한 오더들을 다양하게 정보 전달 매체를 만들 수가 있고 요 OAM의 슈퍼포지션을 통해서 벡터 모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재밌게도 OAM의 슈퍼포지션은 그림과 같이 도넛 형태에서 폴라리제이션이 공간적으로 서로 다르게 돌아가는 4가지 형태로 퍼스트 오더에 대해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모드 중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3가지 정도 모드를 OAM 레벨에 따라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갖는 빛을 어떻게 레이징을 했는지 쭉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 링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럴 웨이브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마치 모기향 모양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고 혹은 포토닉 크리스탈인데 굉장히 대면적 어레이로 균일한 포토닉 크리스탈을 만들면 대면적으로 동작하는 어떤 OAM 빛을 만들 수 있고 필라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디스크 굉장히 5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의 마이크로 디스크들을 뭐 6개, 8개 이어 붙여가지고 앵귤러 모멘텀을 이제 구현해내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돼 왔지만 제 연구는 좀 더 콤팩트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조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5마이크로, 10마이크로 혹은 수십 마이크로 연결된 형태의 굉장히 큰 사이즈이고 그래서 이걸 극복해 보고자 새로운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캐비티를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스클리네이션이라는 게 어떤 지오메트리를 의미하느냐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볼테라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50년, 60년 전에 1950년대쯤에 이제 사람들이 수학과 쪽에서 이 지오메트리를 뒤트는 시메트리를 뒤트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는데 이 뒤트는 과정을 볼테라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점은 C4 레티스 어레이에 대해서 각각 2개의 점선이 있으면 2개의 점선을 통째로 가위로 잘라서 떼버리고 나머지 3개 섹션을 서로 이어붙이는 과정을 이제 볼테라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요때 재밌는 점은 C4 레티스로 구성된 포토닉 크리스탈이 코어 부분에서 C3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C3 코어 중심을 기준으로 C4 레티스가 어떤 역할을 할지 요거에 대한 연구가 디스클리네이션 캐비티입니다. 두 번째 제작 방법은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한 선을 잘라서 이렇게 쭉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벌린 부분에 추가 섹션 하나, 섹터 하나를 더 밀어 넣다던가 아니면 2개의 섹션을 밀어 넣게 되면은 실제로 C4 레티스를 이용해서 오각형 코어 혹은 육각형 코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코어로 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이 C4 레티스 시메트리에서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겟에서 C5 하나를 두고 진행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요게 이제 모델링이 아날리틱하게 푸는 것보다 이제 타이트 바인딩의 해밀토니안을 잘 나타내주니 타이트 바인딩 계산을 기준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재밌게도 에너지 스테이트 넘버 오브 스테이트에 대해서 에너지를 쭉 밴드를 그려보니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총 5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밴드 갭 안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밴드 갭 안에 있는 까만 점들은 다 최외곽에 생기는 스테이트들입니다. 그래서 까만색 점들은 무시하고 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점들만 잘 살펴보니 이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이 재밌게도 앵귤러 모멘텀 0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각각의 슈퍼포지션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코어가 5개인 경우에는 재밌게도 5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밴드 갭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똑같은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서 계산을 해보니 재밌게도 레조넌스 모드도 5개의 레조넌스 모드가 발견되었고 각각 앵귤러 모멘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와 똑같이 이 디즈네시가 3개의 레벨로 나타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이 5개가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타이트 바인딩 그림을 기준으로 잘 살펴보니 재밌게도 probability density가 5개의 섹터의 각각의 코너의 기준으로 C5 포인트 그룹 시메트리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이 C5 포인트 그룹 시메트리를 기준으로 HZ 필드의 멀티폴러 익스펜션을 정의해서 다음과 같이 맥스웰 컬 이퀘이션에 HZ에 대해서 쭉 대입해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재밌게도 그림과 같이 3개의 스테이트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디네이트 스테이트가 아닌 서큘러 폴에 대한 스테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서큘러 코디네이트를 다 변형한 형태이고요. 각각의 앵글러 모멘텀 L이 0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슈퍼포지션을 분리해서 손으로 풀어보니 재밌게도 폴라리제이션이 첫 번째로 아지뮤탈 형태로 돌아가는, 그리고 가운데 싱귤러리티가 있는 형태의 도넛 모양의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모드를 유도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 앵귤러 모멘텀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슈퍼포지션인 경우에는 가장 왼쪽의 2개의 그림과 같이 폴라리제이션 페이지가 45도 돌아갔지만 같은 토포로지컬 차지 마이너스 1에 의한 도넛 모양의 모드 프로파일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코너 스테이트로 그 3가지의 앵귤러 모멘텀에 따른 모드 프로파일을 유도할 수가 있었고, 이걸 실제로 이제 3D로 들고 와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3D 결과 실제로는 밴드 갭이 굉장히 작아져서 모드 하나를 먼저 구해냈는데, 이 모드 하나의 경우에는 가운데 코어를 조금 비틀어 가지고 익스펜딩 시킨 코어를 기준으로 봤더니 밴드 갭 안에 한 가지 종류의 스테이트가 있었고,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레조넌스 보드를 보니 처음에 보였던 아지뮤탈 폴라리제이션에 대한 필드 프로파일이 모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이 포토닉 크리스탈 슬랩 위쪽에 모니터를 두고 폴라리제이션을 살펴보니 도넛 모양 형태로 폴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걸 이제 페이즈에 대해서 분석해보니 실제로 페이즈가 돌아가면서 아지뮤탈 폴라리제이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어 부분을 살짝 또 슈렁큰 시켜서 조금 비틀어 보니 밴드 갭의 아랫부분에 있었던 스테이트는 사라지고 위에 이제 디제네이트된 2개의 스테이트가 나타나는데, 이 2개의 스테이트 중 하나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마찬가지로 도넛 모양 형태의 똑같은 모드 프로파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폴라리제이션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습을 나타날 수 있었고,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폴라리제이션이 실제로 아지무탈과 전혀 다르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실제로 팹을 진행해서 포토닉 크리스탈을 제작하고, 그림과 같이 인디움 갈륨 아세나이드 포스파이드를 이용해서 쭉 이빔 리소를 하고 패턴을 제작해서 외대칭을 통해서 프리스탠딩 형태의 포토닉 크리스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2개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토포로지컬 차지를 갖는 2가지 모드를 각각 볼텍스, 안티볼텍스 모드라고 부르는데, 이 볼텍스, 안티볼텍스 모드에 대해서 각각 레이징 모드를 관측하였습니다. 볼텍스, 안티볼텍스 모드 둘 다 굉장히 낮은 스레시홀드와 함께 굉장히 샤프한 레이징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측정 결과 폴라리제이션을 쭉 돌려보면서 측정해 보니까 똑같이 세 개 다 도넛 모양의 형태의 레이저 모드가 나왔는데 재밌게도 폴라리제이션을 돌려보니 서로 완전 다른 형태의 폴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지무탈 볼텍스는 당연히 아지무탈 폴라리제이션 형태의 폴이 돌아가면서 가운데 싱귤러리티가 있는 도넛 모양이고, 안티 볼텍스는 마찬가지로 둘 다 도넛 모양인데 반대 방향으로 돌때 폴라리제이션이 서로 45도 돌아가 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실제로 OAM의 어떤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넛 모양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마흐젠더 인터페런스, 셀프 인터페런스 메저먼트 셋업을 꾸며서 각각 왼쪽 밑에 있는 인터페런스 패턴과 같이 서로 겹쳤을 때 프린지를 분석하면 또 이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림과 같이 볼텍스, 안티볼텍스 모두 둘 다 재밌게도 두 개의 도넛을 한번 분리해서 다시 겹쳐서 코헤런스의 어떤 프린지 이미지를 봤더니 인터페런스 이미지가 재밌게도 포크가 두 개가 각각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의 위치에 따라 토포로지컬 차지가 플러스 1인지 토포로지컬 차지가 마이너스 1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림과 같이 볼텍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정방향, 역방향 형태의 프린지를 볼 수 있었고, 안티볼텍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폴라리제이션은 서로 좀 다르지만 포크 방향은 인버스 방향과 정방향 두 개의 포크 모양이 각각 관측됨으로써 각각 5A의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슈퍼포지션에 대한 모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톡 파라미터를 재면 이제 퓨리티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 특히 S1, S2의 그 선명 그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폴라리제이션을 측정하고, 그리고 대각성 방향의 폴라리제이션을 측정해서 각각 S0 텀으로 쭉 나눠주게 되면 스톡 파라미터를 잴 수가 있고, 각각 볼텍스, 안티볼텍스 모두 선명한 S1, S2가 그려짐과 동시에 S1, S2에 비교해서 S3는 이제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값에 대해서 인텐시티로 나눈 건데, 이 값들은 이제 S1, S2 대비 굉장히 작은 노이즈 레벨의 값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통해서도 꽤 괜찮은 퀄리티의 OAM 빔을 레이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볼텍스 레이징에 대한 이야기였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옵티컬 BIC를 이용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29년에 폰 노이만과 유진 위그너 두 사람이 이제 처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서 제안이 되었는데, 아이디어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쭉 풀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굉장히 BIC라고 하는 독특한 조건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옵틱스에서 어떻게 BIC를 정의하는지 설명해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왼쪽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디스크리트하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스테이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포텐셜 외를 가정할 수가 있고,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 차이에 의해서 레귤러 바운드 스테이트를 가둘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레귤러한 케이스인데, 만약에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저 컨티뉴엄 레인지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레디에이션 필드의 이 커플링에 의해서 파란색 선과 같이 끊임없이 리키 모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리키 모드 때문에 아무리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잘 컨트롤하고 지오메트리를 잘 컨트롤해도 저 주황색 그래프처럼 끊임없이 에너지가 로스하게 됩니다. 이 레디에이션 필드와 가운데에 있는 레디언스 모드가 서로 커플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디어란 조건을 잘 맞추면 바운드 스테이트 인 더 컨티뉴움이라고 하는 조건을 맞추게 되면 레디에이션 필드가 완전히 디케잉 되면서 마찬가지로 레귤러 바운드 스테이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처음 제시된 바운드 스테이트 인 더 컨티뉴움의 컨셉입니다. 그래가지고 1985년에 이제 프리디와 윈트겐이 서제스트한 실제로 이 BIC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처음 제시됐는데, 방법은 두 개의 레조넌스 모드를 서로 커플링 시켜서 외부 레디에이션 필드를 다 디케잉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 최근에는 옵틱스 바운드 스테이트 인 더 컨티뉴움이라고 해가지고 광학 쪽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컨셉을 그대로 옵틱스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두 종류의 리키 모드 같은 경우는 컨티뉴엄 레이지에서 아무리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잘 정의해도 끊임없이 에너지가 리키 모드에서 새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개 모두를 잘 커플링 시켜서 인터페런스 시키면은 두 형태의 인터페런스를 가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고 두 번째가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입니다. 재밌는 점은 외부 레디에이션 필드를 서로 커플링 시켜서 완벽하게 캔슬링 시키면은 모든 에너지는 가운데 리프렉티브 인덱스 안으로 갇힐 수밖에 없게 되고 요때 레조넌스 모드는 거의 이론상 무한대 값의 Q 팩터를 갖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모델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IC 모델이 2013년부터 쭉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 두 가지 대표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면 하나는 Symmetry Protected BIC, 두 번째는 Accidental BIC입니다. Symmetry Protected BIC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벡터의 Z 방향의 모든 모드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모드들은 전부 다 서메이션 해봤자 어차피 Z 방향의 웨이브 벡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인플레인 방향으로 모드들을 다 가둘 수가 있고요. 액시던털 BIC는 이제 2013년에 처음 이제 네이처지에 소개가 되었는데 행여나 웨이브 벡터 값이 모두 다 뭐 Z 방향에 대해서 0이 아니더라도 특정 방향에 대해서 서로 서메이션이 잘 되면은 캔슬링 될 수 있다. 그래서 웨이브 벡터 값이 감마 mx 같은 하이 시메트리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q 값이 무한으로 증가하는 특정 조건이 있다는 게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이 accidental bias라는 요 첫 번째 컨셉과 기존에 있었던 symmetry protected BIC 요 두 종류 BIC가 같이 커플링해서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흔히 말하는 merging BIC 조건을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토닉 크리스탈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 저 T2라고 빨간색으로 쭉 점친 펀더멘탈 모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재밌게도 삼지창 모양의 어떤 큐 팩터 디스트리뷰션을 스펙트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점은 다음과 같이 적당히 레티스 컨스턴트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 삼지창이 가운데에 모이는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더 레티스 컨스턴트를 쭉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리지널 BIC는 시메트리 프로텍티브 BIC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세 번째 시메트리 프로텍티드 BIC와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머징 BIC의 차이점은 웨이브 벡터 대비 굉장히 머징 BIC가 브로드하게 Q 팩터가 분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마 포인트 기준으로 굉장히 브로드하고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Q 팩터를 유지할 수 있는 머징 BIC가 기존의 시메트리 프로텍티드 BIC보다 웨이브 벡터가 조금 튜닝이 되더라도 Q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삼지창을 실제로 모이는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레티스 컨스터를 쭉 따라가면서 계산을 해보니 576나노 근처에서 세 종류의 BIC가 하나로 합쳐지는 조건을 찾았고 그림과 같이 이 BIC 조건을 극한으로 이제 극한으로 제어해서 보기 위해서 실제로 무한의 레티스를 가정하는 것이 아닌 파이나이트 사이즈로 해당 계산에서는 15 바이 15의 레티스로 가정을 해보면 재밌는 점은 해당 레티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는 굉장히 레조넌스 모드가 잘 컨파인 되어 있지만 요 에지 부분으로 가면은 점점점 에너지가 디케잉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디케잉된 에너지를 이제 퓨레 트랜스폼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0,0에서 밝은 점이 하나 나오면은 가장 이상적인 조건의 레이저 모드인데 실제로는 로스 때문에 이 0,0 기준으로 굉장히 브로드하게 벌어지는 퓨레 트랜스폼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요 퓨레 트랜스폼 조건 하에서 우리가 만약에 BIC 차지들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머징 시키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빨간색 레디에이션 로스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고 요 옵티마이즈된 머징 조건을 이제 찾는 것이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차지 대비 각각의 레디에이션 필드를 다 곱해가지고 실제 차지가 가장 옵티마이즈 되는 조건을 계산을 해보니 가장 다크 필드가 많이 분포되는 573나노 레티스 컨스턴트 조건에서 옵티마이즈된 머징 조건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레디에이션 값의 인버스한 값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니 실제로 573나노에서 가장 맥시마이즈된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레티스 컨스턴트를 해당 그림에서는 이제 560나노에서 580나노까지 쭉 스캔을 했는데 실제로는 550나노에서 600나노까지 쭉
셉을 진행해가면서 똑같은 패턴이지만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측을 해봤습니다. 관측을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레이저가 처음에는 나왔는데 하나는 액시던탈 BIC, 두 번째는 시메트리 프로텍티드 BIC가 형성됐다가 574 나노미터 근처에서 액시던탈 BIC 빨간색 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재밌게도 각각의 모드 프로파일들은 점점점 슈렁큰 되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을 통해서 모드 프로파일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는 계산 결과 모드 프로파일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결국 우리가 레이징 말할 때 얼마나 버티컬하게 수직하게 잘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수직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퀄리티 팩터가 굉장히 높은 캐비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이제 스러시홀드를 쭉 체크해가면서 레이저가 어느 단계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로 발진하는지를 관측하였습니다. 이 스래시홀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얼마나 퀄리티 팩터가 좋은지를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증거인데 실제로 574 나노 근처에서 가장 미니멈한 스래시홀드 값을 관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래시홀드 값을 나타내는 각각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 라인 위스를 다 측정해가지고 라인 위스에 대해서 인버스 값도 한번 피팅을 해보니 그림과 같이 574 나노에서 578 나노 사이의 레이저들이 가장 맥시마이즈된 측정 실험적 Q 팩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찾은 BIC, 머징 BIC를 이용한 레이저는 우리가 흔히 슈퍼 BIC 레이저라고 부르고 있고 해당 조건들을 이제 다른 논문들과 쭉 비교해 보니 재밌게도 스레시홀드 픽 파워나 스레시홀드 파워 덴시티가 다른 값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고 Q 팩터는 훨씬 높은 조건임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IC 조건을 옵티마이즈 시킨 머징 BIC 조건을 잘 찾으면 우리가 가장 최적의 레이저 조건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 발표의 이 트렌드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 연구 결과들이 지금 토포로지컬 포토닉스를 기준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토포로지컬 포토닉스와 BIC의 역사가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토포로지컬 인슐레이터가 2017년 기준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고 BIC 같은 경우는 2013년 기준으로 실제로 실험과 이론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2020년, 2023년 트렌드만 보더라도 현재 포토닉 크리스탈만 보더라도 기존의 굉장히 평범한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엑소틱하고 굉장히 기괴한 형태의 다양한 포토닉 크리스탈들이 토폴로지 이론에 빗대어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더욱더 새로운 모델을 토폴로지 시스템에서 발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중 하나가 처음에 선보였던 디스클리네이션을 비롯한 토폴로지컬 디펙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혹은 이제 제키 로시오는 제키 랩이라고 하는 이 레티스들을 드라마틱 그래주얼리 다 뒤트는 형태의 레티스를 개발함으로써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랫밴드 최근에 이제 응집물질 물리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포토닉스 쪽에서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보고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 무아라 레티스 바이레이어 혹은 트라이레이어를 겹쳐가지고 만드는 이런 레티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플랫한 밴드를 찾아내는 연구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향후에는 다양한 머테리얼만 바꿔도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옵티컬 B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 엑시톤과 결합을 함으로써 폴라리제이션 컨덴세이트를 본다던가 혹은 BEC 보세 아인슈타인 컨덴세이트를 보는 연구들이 굉장히 최근에 하나씩 보고되고 있고 혹은 이제 2D 머티리얼과 결합을 TMDC 물질들과 결합을 해서 이 엑시톤들이 토폴로지컬 특성이 빛과 이 엑시톤들이 서로 결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지금까지 어떤 레이징 모드를 기반으로 한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서 하는 연구였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기준은 결국 토폴로지 피직스를 기준으로 다양한 레이저 모드를 발전시켰고 실제로 지오메트리를 토폴로지컬 시스템에 기반해서 바꾸는 연구들이 향후 다양한 머티리얼만 바꿔도 다양하게 융합 연구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당 연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발표 내용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온라인에서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예, 마이크를 켜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근데 내가 안 좋은 질문이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 네. 자꾸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 재밌는 연구 내용인데, 궁극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어디에다가 써먹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는 거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 아, 한번 말하고,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질문이 해당 제 연구가 향후 실제 실용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어느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레이저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세스하고 굉장히 파워가 강한 모드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볼륨 대비 에너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기는 합니다. 좋아지기는 하면서 동시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앵귤러 모멘텀을 적용해가지고 같은 에너지 스테이트더라도 여러 가지 모드로 발진하는 형태를 증명을 하였는데 재밌는 점은 지오메트리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정보 전달 매체로서 우리가 이제 같은 에너지, 같은 프리퀀시라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평광 벡터장을 통해서 정보를 스플릿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이제 향후에 뭐 이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정도의 이야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레이더라고 하는 자동차에 뭐 시그널을 보내고 받고 하는 이 수신 과정 속에서 광원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레벨이 같더라도 다양하게 보낼 수 있으면은 멀티 채널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요 멀티 채널 시스템의 어떤 한 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개가 다른 개 두 물질이 만나서 이제 시스템이 만드는 게 왜그 시멘트가 토폴로지컬한 시스템가 왜 어떤 이유에 생기는지 두 번째 이제 더 물질이 많아요. 물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 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 선보인 두 가지 레티스 종류를 결합해서 경계에서 에지 스테이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주셨고 코멘트나 칠드랑 뱅크 말고 칠드랑 뱅크가 나오는 게 제가 좀 호체 그 프로젝트 있어야 되는데 코멘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른 데 시멘트를 다른 데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시멘트 때문에 그게 뒤집어진 이걸 때문에 나와지는 네, 그래서 토폴로지컬 레티스에 대해서 왜 모드가 인버전 되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어,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혹시 페이지를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음, 네, 해당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네, 뒤집으셔. 같이 그거를
안 되죠. 네, 요거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요거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제 위에 있는 레티스 같은 경우가 이제 흔히 말하는 트리비얼 레티스 구멍을 뚫어가지고 모노폴, 다이폴 순서대로 있는 우리가 흔히 모노폴, 다이폴, 쿼드러폴, 헥사폴 요 순서대로 모두가 정렬이 되면은 보통 포토닉 밴드가 트리비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 홀드를 사이즈를 서로 비율을 쭉 바꾸면 됩니다. 쭉 바꾸게 되면 재밌게도 가운데 가장 네모들이 하이시메트릭하게 보일 때 디락 그래핀에서 말하는 디락 밴드와 똑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밴드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 레시오를 점점 더 바꾸게 되면은 첫 번째 레티스, 제일 위에 있는 레티스와 똑같은 모양의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인버전된 밴드를 지오메트릭하게 바꿔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점은 이제 X 포인트나 M 포인트에 대해서 모드 프로파일을 쭉 보면은 처음에는 모노폴, 다이폴 요 순서였다가 다이폴, 모노폴 형태로 뒤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오메트리가 그냥 지오메트리 페이지만 뭐 180도 바뀐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이 페이지를 갖는 레티스를 각각 분리해 두면 토포로지 특성이 안 나타나는데 겹치게 되면 이제 짝 페이지가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페이지가 겹쳐지게 되면 경계에서 180도 뒤바뀐 페이지를 보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 어떤 벌크 토폴로지가 1이라고 가정하면 엣지 토폴로지가 2분의 1로 차지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모드 프로파일이 역전되는 어떤 특정 하이시메트리 포인트를 찾는 연구가 선행되면은 요거 두 개를 겹쳤을 때 토포로지컬 에지 스테이트를 마치 응집물질에서 말하는 어떤 에지 스테이트와 비슷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개를 꼭 겹쳐야지 이 짝 페이지 때문에 페이지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중간에 디락 밴드처럼 나오는 밴드만의 기억신다고 디락 밴드 네, 맞습니다. 이게 생긴 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노, 다이폴 두 가지 모두가 저렇게 하이시메트릭한 지오메트리에서 서로 겹쳐지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실제로 겹쳐져 가지고 머징된 현상으로 그냥 모노폴로 나오는데 요거 시메트리를 깨트려서 분리시키는 게 트리비얼 밴드와 토포로지컬 밴드고 깨트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인버전 되는 형태의 두 가지 형태로 밴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재밌는 강연과 그 다음에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상에 특별한 질문이 없어서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좋은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